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우울, 불안, 강박, 아니면 자존감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는 뭐 성장하고 싶은 분들, 내적으로 이런 분들이 있는데, 혹시 책이나 유튜브를 열심히 봐도 지식적으로 많이 쌓이는데 잘 변화가 없으신 분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상담센터를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담을 하러 오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도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거의 전문가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책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쌓고 오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씩 가도 아는 건 많아지는데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답답하죠. 그래서 그러다가 지치고 이제 모든 걸 포기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존감이 점점 떨어지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오늘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그러니까 유튜브나 책을 봐도 아무리 열심히 봐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왜 변화가 없는지, 그리고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지 변화가 있을 수 있는지 이 영상에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좀 끝까지 보시면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변화, 심리적인 변화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경험적 통찰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경험적 통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직접 몸소 경험해보고 체험함으로써 느끼고 변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 반대는 지식적 통찰인 거죠. 우리가 대부분 하고 있는 책이나 유튜브는 그 자체로 도움이 되긴 하지만 지식적 통찰인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발표 불안이 심한 사람을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러니까 무대 공포, 우리가 이제 사회 공포라고 볼 수 있는데, 발표 불안이 심해지면 우리가 모든 일상생활, 특히 이제 사회생활 하는데 큰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죠. 뭐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학교에서 레포트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문제가 있기도 하고,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도 중요한 프로젝트, 어떤 회의에 대해서 회의 때 발표를 해야 될 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한 사례를 두고 봤을 때 이 사람이 열심히 막 책도 뒤지고 유튜브도 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왜 남들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게 두려운지에 대해서 다 분석이 끝난 거죠. 뭐 정신분석적으로 보면은 어렸을 때 굉장히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내가 남들 앞에 서서 되게 두려워하는구나, 남들 평가에 민감하구나, 또는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떤 발표를 하다가 창피를 당하는 트라우마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부담스럽구나, 또는 내가 타인 평가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라서 조금이라도 실수하지 않으려고 완벽주의 성향, 약간 강박적 성향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다 분석했어요. 그래서 몇 년씩 분석을 해낸 거죠. 그래서 나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았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다시 연 단위로 올라가서 사람들, 청중들 앞에서 발표를 하거나 연설을 하려고 하면 그때 떨릴까요, 안 떨릴까요? 똑같이 그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있죠. 물론 알아차림만으로 많은 것들이 이해가 됐지만 여전히 그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자꾸 지식화 시키는 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그 다음에 근데 이 불안이 또 어디에서 왔지? 그러면서 또 분석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연단에 올라가서 불안이 찾아오면 또 분석을 하기 시작하고, 끊임없이 분석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지식화 시키고 분석하는 이 행위 자체가 방어 기제의 일종이에요. 실제로는 내가 그 불안을 안고 뛰어들어서 체험을 해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안이 있기 때문에 그 불안을 회피하기 위해서 열심히 분석만 하고 책만 보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리스크를 0으로 줄이려는 건데요, 사실은 우리 삶에 아무리 열심히 분석하고 노력한다고 해도 그 불안은 사라지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 삶은 기본적으로 불확실함, 실존적 불안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 필요한 건 어떤 거냐면, 그 불안을 안고 뛰어들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몸소 그걸 체험함으로써, 그걸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경험적 통찰, 이 정도까지는 내가 해도 괜찮구나, 내가 좀 떨리더라도 사람들 앞에서 발표했는데 사람들은 잘 모르는구나,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험적 통찰이 필요하다. 또 한 가지 사례를 좀 생각해 보면, 어떤 내담자가 있어요. 어떤 내담자가 있는데 자기 주장을 잘 못하는 분이 있단 말이죠. 자기 주장을 잘 못하는데 상담을 받으면서 그래도 많은 것들을 알아차리고 해서 자기 주장을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어디에 막 물건을 만약에 배송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 딜레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 자기 주장을 못하고 그냥 꼭 참고 말았을 텐데, 이제는 막 표현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내가 도대체 어디까지 표현해야지 나의 자존감을 지키는 길인가? 혹은 내가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류의 질문들은 굉장히 많이 합니다. 내가 도대체 어디까지 표현해야 되고 또 어디까지 좀 배려하고 참아야 되는가? 그러면 이런 것들 열심히 책을 뒤지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책에서는
막 자기 주장을 해라, 주체적인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다, 남들과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배려해야 된다, 좀 참아야 된다, 이런 것들에 가치의 혼란이 오는 거죠. 근데 결국에 중요한 거는, 그거는 이 역시도 본인이 리스크를 안고 그런 표현을 해봄으로써 적정 수준을 본인의 특수한 상황에 맞춰서 체험적으로 경험해야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험적 통찰이 중요한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경험적 통찰이 중요한데, 그럼 우리 모두의 심리적인 어려움, 문제, 이런 것들의 핵심은 결국에는 사람이죠. 사람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의 모든 트라우마, 심리적 어려움, 그 다음에 자존감 하락의 문제, 이런 것들은 다 사람과 관련된 거예요. 그게 이제 부모든 형제든 친구든 아니면은 직장 동료든 누구든 간에 잘 생각해보면은 그 상황에 사람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경험적 통찰을 얻기 위해서는 책이나 유튜브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관계 속으로 뛰어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첫 번째가 심리 상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리 상담은 굉장히 안정적 상황에서 새로운 관계, 내가 두려워하는 그 인간관계 맺기로 뛰어드는 거잖아요. 심리 상담 센터에 오는 많은 분들은 사실은 약간의 부담과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새로운 사람, 그러니까 물론 상담사이긴 하지만 아주 낯선 사람에게 나의 아주 중요한 약한 부분을 표현하고 털어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좀 믿음이 안 가기도 하고, 근데 1차적으로 심리 상담을 와서 그런 것들을 표현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굉장히 용기가 있으신 거예요. 왜냐면은 이 관계 속으로 뛰어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유튜브나 책을 보는 것과 상담이 굉장히 다른 이유는, 상담은 직접적으로 상담사하고 관계 맺기 속에서 경험적 통찰이 있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 상담사의 자질은 제가 완전히 뺀 겁니다. 상담사의 자질은 좀 더 다른 문제이겠죠. 그래서 상담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거냐면, 상담사가 내담자를 얼마나 잘 해석하고 분석해 주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 역시도 관계 맺기예요.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뭔가 역기능적 가족 모델을 경험을 해서 누군가에게 공감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그런 양육을 많이 경험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상담을 오게 되면 중요한 것은 그분이 왜 그렇게 됐는지 상담사가 해석하고 분석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담사하고 건강한 관계 맺기를 맺을 수 있으면 그것이 경험적 통찰이 되는 거고, 그분이 이제 치료가 되는 거죠. 상담사를 결국에 믿을 수 있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대화가 있을 수 있겠죠. 그분이 저한테 다이렉트로, 사실은 뭐 선생님 잘 못 믿겠어요, 상담하는데 결국에는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이런 말씀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순진하니까 좀 돈이나 왕창 뜯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속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당신이 왜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만 계속하고 있다면 우리가 책이나 유튜브를 보는 비슷한 거죠. 근데 관계 맺기를 한다는 것은 거기에 저도 다이렉트로 대응을 해주는 거예요. 저는 저를 좀 그렇게 지나치게 좀 돈만 밝히는 사람으로 저를 봐서 좀 억울한 마음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런 식으로 다이렉트로 대화를 이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 사람과의 관계 맺기에서 상담사가 충분히 그 사람을 뭐 돈이나 물질적으로 보지 않고 진심으로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관계 속에서 계속 체험하게 해준다면 그 사람이 변화가 될 수 있겠죠. 또는 어려서부터 굉장히 엄한 양육을 경험을 해서 제 부모님이 굉장히 무서웠던 어떤 분이 있다고 하면, 감히 부모님이 얘기하는 것에 반기를 들거나 부정적인 표현을 하거나 자기 욕구를 표현하지 못하셨던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또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열심히 분석하는 게 아니라 상담 과정에서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상담 과정에서도 분명히 상담자인 저에게도 좀 불편함이 있더라도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은 왜 표현하지 못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분석하는 게 아니라 표현을 한번 해보는 거죠. 예를 들면 선생님의 그 말씀은 좀 제가 좀 불쾌하고 반감이 들어요, 이렇게 표현한다든지. 그랬을 때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겠죠. 좀 억울한 마음이 좀 들긴 하는데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오히려 그렇게 표현해줘서 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명확해졌고 오히려 반가웠어요, 이렇게 표현한다면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좀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해도 예전처럼 파국적인 일이 벌어지거나 혼나거나 이런 게 벌어지지 않는구나. 정신분석에서 말하는 일종의 이제 과거와 동일시 어떤 환상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상담 과정에서도 이런 체험적인 통찰이 필요한 거고, 그 과정 속에서 그 내담자는 저한테 자신의 욕구와 감정들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면, 그래도 문제가 없는 관계를 우리가 형성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더 확장되어서 나의 일상생활이나 사회적 관계 속에서 그런 것들을 체험적으로 이제 하나씩 실행해 볼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이제 변화가 있는 거죠. 혹시 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책이나 유튜브를 보는 것과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명상이랑도 되게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심리상담은. 명상 그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내 마음의 흐름을 지나가는 거, 나의 생각, 우리가 흔히 이제 비파사나 명상도 많이 하는데요. 내 마음을 이제 관한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생각의 흐름을 바라보고 또 멈추고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는 건데요. 상담이랑은 굉장히 다른 이유는 이 상담은 관계성 속, 인간관계 속에서 그런 통찰이나 경험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책이나 유튜브나 이제 명상과 굉장히 다른 거고,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그런 지식화시키는 것에서 벗어나서 이 관계성, 체험 영역 속으로 뛰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논어, 동해철학 논어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학이불사증망이라는 말이 나와요. 학이, 배울 학이거든요. 열심히 배우고, 그러니까 지식적인 것만 쌓고, 불사, 그러니까 사색하고, 또는 본인 것으로 만들고, 또는 실행하지 않으면 증망, 어두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체험적 영역 속에서 체험적 통찰을 해야지 진정한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제 상담을 하고 있다면 이런 체험적 통찰, 관계 맺기 속에서 체험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 자신에 대해서 분석만 하고 또는 해석만 해주는 어떤 상담을 하고 있다면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 이 상담을 좀 지속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것 외에도 책이나 유튜브를 보고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오늘 이 영상에서 다 담기는 힘들고, 다음번에도 이런 영상들을 좀 시리즈로 계속 올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영상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체험적 통찰이 올 수 있는 그런 상담을 또는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그 고정 댓글 링크를 참조해 주시고 거기에서 이제 작성을 좀 해주시면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